자, 8주차 2교시 도로공학, 도로토공 제 6장이죠. 교재로는 144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설 볼게요. 자, 첫 번째 토공과 준비 작업. 자, 우리가 이제 토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토목시공학 강의할 때 토공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죠. 자, 도로의 노상면을 정형화하기 위하여 자연토층을 절토하거나 기초지반 위에 성토하는 공사를 도로 토공이라고 한다. 토공에 앞서 공사 현장에 고인물을 배수시키는 것을 준비배수라고 하고, 공사 현장에 초목을 벌채하고 나무 뿌리를 제거하고 표토에서 약 30cm 깊이까지의 유기질토를 제거하는 것을 벌개 재근이라고 한다. 유기질토는 적어도 이제 나무하고 흙하고 같이 썩어서 푹신푹신한 이게 흙의 기능을 못하는 것을 유기질토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기 나무의 식물의 성장에는 좋은 흙이죠. 또 공사 구간 내에 있는 각종 구조물 및 지작물을 제거하고 제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웅덩이, 도랑 등을 되메워야 한다. 자, 두 번째, 토공부의 명칭과 표준 구성 볼게요. 도로의 토공 각 부분의 명칭과 절송토의 표준 구성은 그림 6.1, 그림 6.1, 그림 6.2와 같다. 자, 그림 볼게요. 자, 그림 6.1가 6.2 같대요. 자, 다시 한번 도로의 토공 각 부분의 명칭과 절송토의 표준 구성은 그림 6.1, 그 다음에 그림 6.2와 같다. 노체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우리가 도로의 성토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로 이제 차가 다니죠. 여기로 이제 차가 이렇게 다니는 거야. 자, 그러면 차가 다니는 요 아스팔트 부분, 요 부분을 우리는 노상이라 그러고, 여기 길로자 써가지고 길의 몸체, 요 부분을 우리가 노체라고 해요. 우리가 노상 뭐 좌판 깐다 이러죠. 자, 노체는 성토부에서 포장 및 노상 이외의 부분을 말하며,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서 소단 요렇게 지나서 요렇게 성토를 했죠. 요렇게 성토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성토한 부분을 노체라고 그러고, 노상하고 포장, 요 부분을 우리가, 제외한 요 부분을 우리가 노체라 그러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거 이제 단면을 보게 되면 여기 성토부 여기가 노체가 되고 여기가 노상이 되고 여기가 이제 포장이 되는 거죠. 여기 어렵진 않은 그림이죠. 자, 노상은 포장층 아래 두께 약 1m. 요 노상은 포장의 두께 아래로 약 1m의 균질한 토층을 말하며 포장층에서 전달되는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자, 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이 이제 안전하게 쾌적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을 제공을 하고, 여기에 오는 하중은 뭐다? 포장 자체가 받는 게 아니라 노상이 받는 거죠. 노상은 포장층 아래 두께 약 1m의 균질한 토층을 말하며 포장층에서 전달되는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상부 노상과 하부 노상으로 나누기도 한다. 포장층은 노상 밑면에서 노면까지의 부분을 말하며 교통하중을 지지하고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노상의 기능, 포장의 기능,
자, 그 다음에 이제 6.13 포장 계획 볼게요. 자, 그리고 요 그림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자, 원지반이 좋을 때는, 원래 지반이 좋을 때는 원지반을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냥, 포장을 하고, 원지반이 나쁠 때는, 절토부를, 여기 원지반을 어느 정도 깎은 다음에 여기를 치환을 해줘요. 치환을 해주고 그 위에 포장을 한다. 그렇게. 당연히 흙이 나쁘면, 그거를 계량을 해서 취환이나 계량을 해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13, 6.1.3 토공 계획 보겠습니다. 자, 도로 토공에서는 토공량을 되도록 적게 함과 동시에 한 삽이라도 덜 파야 일을 덜 하는 거니까 적게 함과 동시에 절취한 흙을 성토에 유용함으로써 절토와 성토의 균형을 취하도록 한다. 자, 그래서 산이 이렇게 있으면 제일, 여기 제일, 좋은 시공예는 여기가, 아이고, 이거 너무 올라갔네요. 자, 요렇게 도로를 만드는 거죠. 중간쪽에다가 요렇게 도로를 만들어서 사면을 요렇게 되게, 요렇게, 요렇게 되게 하고, 깎는 거죠, 깎는 거. 아, 요게 아니구나. 자, 요렇게 깎아서, 요렇게 흙을 채우는 거죠. 아, 요렇게 아유,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요렇게 깎아서, 요 깎은 만큼, 요렇게 채우는 거죠. 요렇게. 여기에 있는 흙을 요렇게 깎아서, 이렇게. 그러면 요만큼의 공간으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도로 토공에서는 토공량을 되도록 적게 함과 동시에 절취한 흙을 성토에 유용함으로써 절토와 성토의 균형을 취하도록 한다. 그 때문에 토공의 기준면이 되는 노상면의 높이 선정과 도로의 선형 설계는 위의 조건이 만족되도록 적절히 이루어져야 된다. 요걸 이제 시공 기면이라고 하죠. 아, 깜빡했네. 시공 기면. 토공을 설계할 때는 절토와 터널 또는 성토와 고가 구조의 비교 검토가 필요할 때가 적지 않으나 어느 것을 채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토질, 공기, 공비, 용지 취득의 난이, 완성 후의 유지 관리 등의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 토질 조건이 특히 불량하여 시공이 곤란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계획 노선이 그 지구를 피하여 통과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뭐 어려운 거 없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6.2 절토 또는 땅깎기라고 하죠. 자, 절토 비탈면 경사 볼게요. 절토 비탈면 경사는 지반을 구성하는 토질의 종류, 상태 및 절토 높이에 따라서 안전하도록 정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 절토 비탈면의 표준 경사는 기존의 경험에서 표 6.1, 표 6.2와 같은 값을 표준으로 한다. 토질 구분이 어려운 토사에서는 높이 5m 이하이면 1대 1.2, 높이 5m 이상에서는 1대 1.5의 경사를 많이 적용하며 리핑암에서는 1대 0.7, 발파암에서는 1대 0.5 경사를 대략으로 적용한다. 자, 여기 보시면 어딨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흙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흙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어때요? 1대 1.5. 이게 높이가 1m면 1.5m. 그죠? 요게 1대 1.5예요. 자, 근데 1대 0.7, 이게 1이고 0.7이면은 어때요? 이게 급하죠. 그죠? 그래서 흙으로 돼 있는 거, 어떠한 토사나 이런 흙으로 돼 있는, 사면은, 1대 1.5, 뭐, 요런 식으로, 1대 뭐 1.0, 요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암으로 돼 있는 거, 암으로 돼 있는 거는 뭐 1대 0.7,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높이가 1m일 때 수평방향으로 얼마 된다. 그렇게 구하는 거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여기 보시면은 뭐 이제 기호는 다 알죠. SW, SP, SM, SP 이런 거. 모래는 모래인데 어떤 모래? 실트집이 섞여 있는 모래 SM. 모래는 모래인데 어떤 모래? 흙의 입자가 골고루 섞여 있는 공학적으로 좋은 모래. 입도분 부각 균등한 모래 SW 기억나죠? ML이 뭐고 MH가 뭔지 이런 거. 이런 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지. 솔직히 이런 것도 모르면은 나가서 망신 당하지 망신. 너, 너 토질력학 누구한테 배웠어? 그러면은 절대로 제 이름이나 이준대 교수님 이름을 꺼내지 말아라. 차라리 안 배웠다고 해라.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소단과 배수 처리 볼게요. 자, 두 번째, 소단과 배수 처리 봅시다. 절토 높이가 큰 비탈면에서는 비탈면의 도중에 소단을 설치해야 된다. 소단. 단은 단. 우리가 왜 이런 얘기 하죠? 1단, 2단, 그죠? 3단. 그래서 계단이라 그러잖아. 4단, 5단. 그쵸?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갈 때, 요 작은 단을 하나 놓는 거예요. 요 작은 단을 우리가 소단이라 그래요. 소단. 이 소단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소단을 왜 두는지 한번 봅시다. 절토 높이가 큰 비탈면에서는 비탈면의 도중에 소단을 설치한다. 소단은 절토 높이 5에서 10m마다 설치하며 폭은 1m를 표준으로 한대요. 소단의 폭은 얼마? 1m를 표준으로 한다. 1m를 표준으로 하고 5% 정도의 횡단 경사를 붙인다. 소단은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점검 보수용 통로, 비탈면의 침식 방지를 위한 배수 시설 설치에 이용된다. 자, 빗물이 만약에 이렇게 타고 와가지고 여기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 빗물이 타고 와가지고 하면은 여기 이제 유효응력이 증가되겠죠. 그죠? 간극수압이 증가되니까는 유효응력이 감소하고 간극수압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흙은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배수시설을 요렇게 두는 거지. 그래서 물을 딴 쪽으로 빼게끔. 그게 이제 소단의 역할이고 또 하나 여기 사람이 다니면서 어떤 점검로 역할도 하는 거죠. 자, 절토 비탈면의 어깨나 양단부는 원지반이 불안해서 식생에 정착이 어렵고 침식을 받기 쉬워서 붕괴되기 쉬우므로 침식 방지, 식생의 정착 및 경관을 위하여 원칙적으로는 라운딩을 하고 그 형상은 매끄러운 원형으로 한다. 원래는 여기 이렇게 라운딩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다 보면 이렇게 다 깎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원래는 라운딩 처리를 해야 된대요. 라운딩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뭐 뿜어 붙이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다 망으로 다 처리를 한다든지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소단의 역할은 뭐다? 배수, 점검, 뭐 이런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당연히 빗물이 이렇게 흐르면 여러분들 유효응력, 유효응력이 뭐고 응력이 뭐고 간극수압이 뭐고 요거 다 배웠죠. 전응력이 뭐고 간극수압이 뭐고 당연히 빗물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스며들면 어때요? 간극수압이 증가를 해가지고 유효응력이 감소를 하죠. 그지? 왜? 전응력은 유효응력 플러스 간극수압 유효응력은 전응력 마이너스 간극수압
간극수압이 증가하면 보다 유효압력이 작아지죠. 이건 다 기본. 그래서 집안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소단에다가 배수 시설을 해줌으로 해서 그러한 불안 요소를 없애는 거죠. 소단에다가 배수 시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래는 여기를 이렇게 라운딩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공사를 하면서 어렵죠. 자, 표면수나 용수. 자, 용수라는 것은 이렇게 땅에서 땅에서 이렇게 용출수라고 그러죠. 용출수. 땅에서 이렇게 솟아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산 같은 데 가보면 일정 부위가 축축해요. 그게 이제 그 밑으로 지하수인데 여기 이제 땅에서 이렇게 솟아 나오는 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용수, 용철수. 이게 한꺼번에 지우는 거구나. 오케이. 자, 표면수나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거나, 세굴은 깎아먹는 걸 세굴이라고 해요. 깎아먹는 거, 이 흙을 계속 이렇게 깎아먹는 거, 깎아먹는 것을 세굴이라고 합니다. 세굴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 업계나 소단에 배수구를 설치해야 된다. 용수 처리 방법은 비탈면으로 흘러나온 것을 돌망태나 유공관을 사용하여 비탈 표면에 처리하는 경우와 침부의 침투수를 물빼기 시추나 집수정으로 비탈면 밖으로 배출하는 경우가 있다. 절토 높이가 20m 이상의 대규모 비탈면은 비탈면 전체의 지질이 균질하고 견고한 것이 드물고 단층 등의 약선을 수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지질, 지하수 상황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안전한 설계를 해야 한다. 뭐 그렇다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절토 했으니까 이제는 성토 볼게요. 성토, 흙 쌓기. 자, 성토 흙 쌓기 내용은 뭐 기초지반, 성토 재료 다지기, 성토 비탈면 경사, 높은 흙 쌓기, 층 따기, 뭐 편절, 편성부, 절성, 경계부, 구조물 뒤채움 뭐 이런 게 있대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보도록 해봅시다. 자, 처음에 기초지반. 자, 읽어볼게요. 147페이지예요. 성토의 기초지반은 성토 및 포장의 중량과 교통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하중으로 인하여 생기는 치마는 도로가 완성된 후 노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보통 집안에는 이와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 일은 드물지만 연약 집안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기초 집안이 옆으로 유동하거나 안밀 치마를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설계 시공에도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어떤 거? 연약 집안. 연약 집안 할 때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연약 집안 할 때. 당연하지. 연약 집안에다가 이게 만약에 연약 집안이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아무런 밑에 처리 없이 성토를 했어요. 그러면은 물론 설계 이 안밀 치마가 종료될 때까지 설계하고 성토하고 하겠죠. 근데 요게 또 이제 옆으로 막 밀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라앉았더니 여기가 볼록 튀어나와 막 이런 거. 자, 논 또는 지표에 얇은 연약층으로 된 집안 위에 성토를 할 때는 시공 기계에 대한 트래피커빌리티가 문제가 되므로 시공성, 기초 집안의 골파기, 배수구과 같은 배수구를 만들거나 모래, 먹자갈 등의 배수성 재료를 깔거나 하는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 아주 낮은 성토를 이러한 기초 집안 위에 시공할 경우 교통하중의 영향이 기초 집안까지 미치는 일이 있고 물의 영향이 성토 상부까지 미칠 염려가 있으므로 기초 집안의 일부를 취하하는 문제, 성토 재료의 투수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 등을 검토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연약 지반을 시공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공법이 있어요. 뭐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뭐 샌드 드레인 공법이라든지 뭐 페이퍼 드레인 공법이라든지 치환 공법이라든지 또 현장에 막상 나가면은 여러 가지 공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연약 지반은 물을 없애는데 물을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간극 속에 자, 이렇게 있으면 간극 속에 물이 있으면 상제 하중을 줌으로써 물 속에 있는 간극 속에 있는 물을 빼내고 이 물이 빠지면은 간극이 존재하겠죠. 이 간극을 이렇게 입자들이 채워줘야 유형력이 증가함으로써 집안의 강도가 높아지겠죠. 그런 기본적인 거는 이제 우리 다 알죠. 제가 작년에 몇 번을 떠들었어요. 자, 봅시다. 두 번째 이제 성토 재료 볼게요. 자, 성토 재료. 자, 성토 재료는 성토를 구성하는 주요 재료이며 매우 중요하죠. 그 성질이 시공의 난이도, 그 다음에 완성 후에 성토의 역학적 성질을 좌우하게 되므로 되도록 양질의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양질의 재료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주어진 재료가 다소 질이 좋지 못하더라도 설계, 시공 면에서 연구하여 적절히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거죠. 이렇게 다짐을 할 때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자갈을 이렇게 공수를 해와서 흙하고 같이 섞어가지고서 이제 다지면은 굉장히 좋은 다짐을 얻을 수 있겠지만 현장에 이렇게 바위가 많단 말이야. 이렇게 이 안반을 깎아내는 안반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안반을 잘게 부숴가지고서 하면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진 않겠지만 뭐가 있겠죠. 약간 좀 이거보다는 불량하겠지만 그래도 다짐 재료로 충분하다고 하면 굳이 멀리서 자갈을 공수 안 하고 그 자갈 현장에서 채취되는 자갈을 써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음, 자, 그러나 성토 재료로 적합한 재료는 시공이 용이하고 전단 강도가 크며 당연히 시공이 용이해야 되고 전단 강도가 커야 되겠죠. 압축성이 작은 성질을 갖는 조리토이다. 또 사용해서 안 되는 재료는 흡수성이나 압축성이 큰 점성토 및 다량의 부식물을 품고 있는 흙이다. 당연한 얘기지. 성토 재료 속에 큰 자갈이 포함되어 있다면 시공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다짐 작업도 불충분하므로 자갈의 최대 수치를 규정하는 것이 좋다. 깔기 두께가 보통 20에서 30cm이므로 자갈의 허용 최대 치수도 20에서 30cm로 생각하면 된다. 노상 부분에는 지지력을 균일하게 하기 위하여 너무 큰 자갈을 품는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암이 이렇게 있어. 암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도로가 여기를 지나갈 때하고 여기를 지나갈 때하고 강성이 틀려요. 강성이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균일하지 않은 도로가 길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토 재료 중 양질의 재료일수록 포장에 가까운 윗부분에 쓰도록 한다. 또 교량 등의 구조물과 성토부가 접속하는 곳은 자, 우리가 이제 그 교량에 지나갈 때 쿵쾅거리죠, 쿵쾅. 쿵쾅거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옆에서 보면은 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단차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슈가 이렇게 올라가죠. 슈가 이렇게 올라가서 교량을 이렇게 받쳐준단 말이에요. 아이고, 슈가 이렇게 올라가서 교량을 이렇게 받쳐준단 말이에요. 쏘리, 이 높이가 안 맞네. 아무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됐고 여기 이제 여기를 이제 흙으로 메꾸죠. 도로 해가지고서 여기를 흙으로 메꾼단 말이에요. 흙으로 메꾸는데 요게 이제 차량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 흙들이 자꾸 가라앉아 이쪽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다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뭐 공사 기간이 있다 보니까는 그게 충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요게 또 흙들이 가라앉고 또 이것도 이제 저기 부등 이러한 구조물도 어때요? 구조물이 똑같이 가라앉는 게 아니라 이게 많이 덜 다져진 쪽으로 이렇게 가라앉는단 말이야. 그게 부등 치마예요. 자, 성토 재료는 양질의 재료일수록 포장에 가까운 윗부분에 쓰도록 한다. 또 교량 등의 구조물과 성토부에 접속하는 곳은 부동치마를 일으키기 쉬운 장소가 되므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를 다질 때는 굉장히 좋은 재료로 다져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3.3 다지기 봅시다. 자, 성토는 충분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한 얘기죠. 다짐의 목적은 성토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여 뒷탈면의 안정 및 교통 하중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강도를 주고 또 성토 자체의 안밀 침하를 적게 하기 위함이다. 다짐 기계에는 각종 롤러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으며 토질과 장소 등 현장 조건에 따라 적당한 것을 사용하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한다. 당연하죠. 모래 집안에 사용하는 다짐 기계와 점성토 집안에 사용하는 다짐 기계는 엄연히 다릅니다. 또 대규모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는 깔기 두께, 다짐 횟수, 다짐 기종, 시공 함수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시험 성토를 할 때도 있다. 성토 본체의 다짐은 중량이 큰 다짐 기계를 사용하여 수평으로 다짐을 하지만 비탈면 표층부의 다짐은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주의를 요한다. 자, 그래서 좀 적어 보겠습니다. 자, 성토 비탈면, 성토 비탈면 표층부에 다짐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자, 첫 번째, 성토의 전폭을 1층마다 다짐하고 1에서 3층 올라갈 때마다 불도저 등으로 비탈면을 상하로 주행시켜서 비탈면을 다진다. 두 번째, 성토 본체를 구성한 후 비탈면에 흙을 보충하면서 진동 롤러. 자, 진동 롤러 같은 경우는 롤러는 점성토예요. 진동 롤러, 그 다음에 진동 레머, 그 다음에 진동 평판 등의 소형 기계, 소형 다짐 기계로 비탈면을 다진다. 진동 롤러, 비탈면을 다진다.
여기 진동 들어갔구나. 진동 롤러 그러면 흙의 흙. 점성토가 아니고. 3. 성토폭보다 여유있게. 성토폭보다 여유있게. 흙을 쌓은 후. 흙을 쌓은 후. 다짐이 불충분한 단부를 드래그 라인 트럭 쇼벨로 절취해서 정량한다. 자, 여러분들 드래그 라인이나 트랙 쇼벨은 제가 작년에 스토목 시공학 시간에 보여드렸죠. 아니면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토 비탈면 표충부의 다짐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대요. 표충부 다짐. 어떤 거? 성토에 전폭을 1층마다 쌓고 다짐하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게 연합집안이야. 그래서 1층 쌓고 다짐하고, 또 1층 쌓고 다짐하고, 또 1층 쌓고 다짐하고, 이런 거. 또는 1, 3층 올라갈 때마다 불도저 중으로 비탈면을 상하로 주행시키면서 비탈면을 다진다. 이렇게 그 앞사바리를 어떻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서 옆에 딱 대고서 쭉 나가면 이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깎여요. 자, 두 번째, 성토 본체를 구성한 후 비탈면에 흙을 보충하면서 진동 롤러, 진동 레머, 진동 평판 등의 소형 다짐기계로 비탈면을 다진다. 세 번째, 성토 폭보다 여유 있게 흙을 쌓은 후 다짐이 불충분한 단부를 드래그 라인 트럭 쇼벨로 절취해서 정약한다. 자, 이게 이제 성토 비탈면 표충부의 다짐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이 세 가지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3.4 성토 비탈면의 경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149페이지. 성토 비탈면 경사는 성토 안정에 충분하도록 안정 계산으로 정해야 하지만 보통은 표 6.3, 지금 보시는 6.3과 같이 성토 재료의 종류, 성토 높이에 따라서 표준치가 주어져 있으므로 안정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이 표를 참고하면 된다. 현장의 지형, 토질, 기상조건, 인접하는 물건, 비탈면 보호공의 종류, 시공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면 된다. 그러나 성토 높이가 10m보다 클 경우, 비탈면 경사가 표준치보다 급한 경우, 성토 재료의 함수비가 높고 전당 강도가 작은 경우, 연약 지반 위에 성토할 경우, 산사태나 산붕괴 등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불안정한 지반 및 급한 사면에 성토할 경우에는 신중한 안전검토가 필요하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용어에 대해서 요거는 어차피 다 여기 보면 암버럭이다. 암버럭. 여기서 암버럭이라는 거는 이렇게 암반사면에서 이렇게 암이 이렇게 띄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버럭. 화내는 걸 버럭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성토 높이가 5m 이상인 높은 성토에는 비탈면 도중에 소단을 설치한다. 아까 전에 소단 배웠죠. 소단은 성토의 안전성을 높이고 비탈면을 흘러내리는 뉴스로 인한 침식을 방지하고 유지관리 시에 발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동 통로, 점검로. 자,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사면이 있어요. 이렇게 사면이 있어. 자, 일단 소단 넣고 깎고 이렇게 2단 소단 넣고 깎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자, 사면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깎으면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죠. 그래서 일단 소단 넣고 깎고 2단 소단 넣고 깎고. 자,
에이씨. 자, 이러면 훨씬 안정적이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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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자 이러한 것보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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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의 경사를 늘릴 수 있죠. 더 소단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의 경사가 이렇게인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뉘었죠. 이렇게 뉘는 효과도 있어요. 자, 소단에는 경사를 두고 필요에 따라서 식생등으로 소단면을 보호하고 배수구를 만든다. 소단에는 항상 배수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6.3.5 볼게요. 고성토, 높은 흙 쌓기. 자, 성토 높이가 10m를 넘는 고성토의 경우에는 성토의 압축 침하 및 안정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당연하죠. 흙은 아무튼 간에 높게 어느 정도로 적당히 쌓아야지 그게 높아버리면 위험해요. 특히 비탈 하단에 도로, 철도 등의 주요한 시설이 있는 경우나 불안정한 기초 위에 고성토하는 경우, 고함 수비 점성토로 고성토하는 경우 등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당연하지. 고성토의 안정을 위해서는 기초 지반의 개량, 성토 재료의 선정, 지하 배수의 철저, 비탈면 보호공의 강화, 표면 배수 대책의 완기 등이 필요합니다. 자, 6.3.6 층따기 볼게요. 층따기. 자, 1대4보다 급한 경사지 위에 성토하는 경우에는 자, 그림 6.5와 같이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하여 층따기. 요거. 자, 자, 봅시다. 자, 지금 현재 요렇게 성토를 해야 돼요. 요렇게 성토를, 이게 이제 레벨이고, 목표 레벨이고, 요렇게 성토를 해야 돼. 자, 그러면은, 기존에 이러한 형상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성토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렇게 쭉 미끌려 내려가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층을 둬요. 층을 두고 어떻게? 자, 지표수가 여기서 여기로 파고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배수구를 두고, 그죠? 자, 0.5, 이렇게 해서 여기 높이가 0.5m 되게. 그 다음에 요 경사가 어떻게? 3에서 5%의 경사가 되게. 경사가 되게. 그리고 요 폭은 얼마 이상? 1m 이상.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돌 쌓기를 해줘야 되죠. 이렇게 여기서 내려오는 힘을 어떻게 얘가 막아줘야 되는 거지. 대신에 물이 차면 안 되니까는 물은 빠져나갈 수 있게끔 투수성 재료를 해줘야 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자, 층따기의 표준 치수는 기초 지반이 토사인 경우에는 최소 높이 0.5m, 최소 1m, 이고 기초 지반이 암석인 경우에 층따기 깊이는 암 표면으로부터 수직으로 40cm 이상이다. 경사 지반의 성토에서 성토와 기초 지반과의 경계에 침입하는 물의 배수를 위해 배수구를 설치해야 되고 층따기 면에는 시공 중에 배수를 위하여 3에서 5%의 경사를 두어야 한다. 기초 지반의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원지반에 접한 성토 부분에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배수층을 설치하여 배수하며 비탈 끝에는 성토가 붕괴되지 않도록 돌쌓기 등을 설치한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한번 뭐 이런 거는 외울 필요 없고 내가 필요할 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3.7 편절 편성부 한쪽 깎기 한쪽 쌓기부 볼게요.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여기가 이제 절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는 성토를 해야 될 부분이죠. 아까 전에 제가 그림
그려드렸죠. 여기가 이제 원지반이야. 여기가 원지반이 아니라 목표 레벨이에요. 시공 기면. 그러면 여기 있는 흙을 요렇게 버리면은 요렇게 버려가지고 싸면 되겠죠. 자, 봅시다. 도로 단면의 토공이 그림 6.6과 같은 편절토, 편성토로 되는 경우에는 경계부에서 지지력의 불균등, 지하수 집중, 다진 불충분으로 인해 단차가 생겨서 포장의 균열이 일어나기 쉽다. 이러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절토부 노상저면과 성토부 노상저면을 1대4 여기 1대4 정도의 경사로 연결하는 접속 구간을 설치한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요걸 요렇게 1대4 경사로 여기 1대4 경사로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층따기 해서 여기 있는 흙을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해주는 거지. 성토를 해주는 거죠. 자, 이러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절토부 노상저면과 성토부 노상저면은 1대4 정도의 경사로 연결하는 접속 구간을 설치한다. 이 부분은 성토 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잘 다져야 돼요. 또 배수를 위하여 상부, 노체 상부면 또는 절토면의 지하 배수구, 요걸 이제 맹구라 그러는데요. 맹구. 요거를 맹구라 그러는데 지하 배수구를 설치하고 용수가 많은 곳은 눈에 잘 띄도록 유건관과 같은 유출구를 설치한다. 용수가 많은 편절편성 구간에 성토하다는 배수층을 설치한다. 그 산속에 가다 보면 이제 옹벽 같은데 그런데 이제 공사하는데 보면은 비 한번 왔다 그러면은 그냥 압력이 엄청 센 데가 있어요. 막 물이 막 뿜어져 나가. 그것도 하나의 장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8 절선 경계부, 땅깎기, 흙쌓기 경계부. 자, 절토 구간과 성토 구간의 종단 방향 접속부에는 그림 6.7과 같이 접속 구간을 만들어서 노상 지지력의 불연속을 피한대요. 이 접속부에도 필요에 따라서 지하 배수구 또는 유공관을 설치하여 배수한다. 절성 경계부에서는 성토부, 노상 저면의 깊이까지 기존 지반을 굴착해야 하고 굴착 깊이를 서서히 감소시켜 절토부 노상 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접속 구간의 길이는 길수록 좋지만 일반적으로 25m 정도면 충분하다. 자, 그래서 절토부 노상에 치환이 없을 때 자, 요렇게 된 지형이에요. 요게 이제 원지반이야. 그러면은 이제 그 레벨 우리가 뭐 하는 저기 높이가 여기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성토를 계속 해야겠죠. 성토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치환이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성토하고 절토 여기서 이렇게 절토를 한 다음에 배수구를 해주고 다시 메꾸는 건가? 잠깐만. 절토를 하는구나. 음. 자, 봅시다. 절선 경계부를 자, 절토부 노상에 치환이 없을 때 절토부 노상에도 치환이 없을 때 여기는 그냥 성토해주고 여기 내가 원하는 레벨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배수구를 설치를 해준 상태에서 여기를 절토를 해주는 거고
자, 절토부 노상에 치안이 있을 때는 절토를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치환을 해주고서 여기를 치환해 주는 거죠. 여기를 치환해 주고서 치환할 때 배수구 설치해주고 약 17m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네요. 접속 구간은 약 25m고 여기는 25m고 그 다음에 원지반이 암석이어서 접속 구간을 길게 하는 것이 비경제적일 경우 이 암석이니까는 요만큼만 까고 요만큼만 이제 채워서 5m 정도만 채워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구조물 뒷채움. 이 뒷채움이 중요해요. 구조물 다 만들어 놓고 뒷채움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이 뒷채움에 신경을 안 쓰면 이게 여기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막 가라앉고 비에 쓸려 나가고 장난 아니에요. 뒷채움을 잘해줘야 돼요. 여기 막 가라앉으면은 여기 막 아스팔트 무너져 내려앉고 막 장난 아니에요. 자, 교대, 암거 등의 구조물과 토공과의 접속 부분은 부동 치마에 의한 단차나 붕괴 등 유지관리상 문제가 되기 쉬우며 이것은 좁고 한정된 범위에서의 시공에 의한 다짐 부족이 큰 요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공 부위를 가능한 넓게 잡아 일반 성터부와 같이 대형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세밀하게 다져야 한다. 구조물 뒷체움에 사용하는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재료의 품질은 표 6.4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요거 표 6.4 요거. 구조물 뒷체움의 다짐도는 상대 다짐도 95% 이상이어야 하며 시공 함수비는 최적 함수비와 여기서 상대 다짐도 뭐 95% 이런 내용 다 알죠? 제가 설명을 해 드렸을 거예요. 자, 원하는 다짐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는 다짐도를 100%로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다짐도에 95%에 만족을 해야 오케이죠. 자, 상대 다짐 95%에 대항하는 수빈축 함수비 사이의 값을 한다. 다짐 한 층 20cm 이상 두께의 수평층으로 하며 기계식 템퍼로 다져야 한다. 다다다다 하는 거 있어요. 자, 뒷체음의 형태는 그림 6.8과 같이 하면 요거 하며 역사다리꼴을 원칙으로 한다. 편투합이 작용하지 않도록 구조물의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자, 우리가 말하는 사다리꼴은 이거죠. 그죠? 근데 뒷채움은 이렇게 역사다리꼴 구조물 뒷체움 부근은 시공 중이나 시공 후에 물이 고이기 쉬우므로 시공 중 배수 경사의 확보, 지하 배수공의 설치 등 충분한 배수 대책을 세워야 된다. 개새끼가 또. 자, 아무튼 간에 고생 많으셨고 좀 이따 3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정도 쉬겠습니다.